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비가 내리다가 오후 늦게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에 다시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북엔 오늘 새벽부터 최고 1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후 늦게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된 뒤 모레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과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이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정당이 현장을 돌며 지역에 맞는 총선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기금운용본부 신축 공사장에서 총선 공약 개발 현장 회의를 열고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약속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국민기금운용본부 사무소는 기필코 전주 온다는 약속을 바로 이 건물 올라가는 걸 보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장 회의를 통해 익산 백제문화권의 예산 확보와 전주 탄소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탄소법 통과와 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북 공약으로 기금본부 이전을 통한 국제금융도시 조성과 탄소산업 중심도시 건설, 그리고 새만금의 뒤를 잇는 대형 국책사업 발굴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더불어 콘서트를 열고 추가 공약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 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라고 하는 공약 아래 1000개의 전라북도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공약이 그런 좋은 예입니다. 국민의당은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해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찾은 데 이어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을 방문했습니다. 생활정치를 앞세운 국민의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임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의 새정치는 뭐냐? 새정치의 핵심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새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오는 13일 심상정 대표가 전주를 찾아 전북의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참 늦은 선거구 획정과 내부 갈등으로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던 정당이 뒤늦게 다양한 현장 회의와 정책 개발을 통해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와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전주병은 예비 후보자가 4명으로 적은 편이지만 전현직 의원이 포함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에코시티 활성화, 항공대대 이전 같은 굵직한 현안이 많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병 선거구는 우화 1, 2동과 송천 1, 2동 같은 주거지와 팔복동, 동산동 같은 외곽 지역 등 모두 1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굵직한 현안이 많은 선거구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10월에 완공될 기금운용본부의 주 사무소를 반드시 전주로 못 박는 게 큰 과제입니다. 전주의 미래를 좌우할 에코시티 활성화와 성공적인 항공대 이전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입니다. 지금 전주의 현안인 에코시티, 그리고 항공대 이전, 기금운용본부가 빨리 일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전주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은 양현섭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은순 금성장례식장 회장과 재선에 도전하는 김성주 현 의원이 내부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4번째 금배지에 도전합니다. 전주병은 후보가 4명으로 적지만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선거구입니다.
고향 순창에서 반년 넘게 은둔해온 정동영 전 장관의 정계 복귀가 성공할지, 더민주의 전략통으로 불리는 김성주 의원이 재선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반면 성은순 예비후보는 여성 신인 가산점 25%를 기반으로 내부 경선은 물론 본선 승리를 노립니다. 새누리당 양현섭 예비후보는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건 여당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 병에 굵직한 현안이 많은 만큼 앞으로 예비후보들이 펼칠 정치력 또한 유권자 표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은호입니다. 전북의 10개 총선 선거구 가운데 절반인 5곳이 과열 혼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지난달 전주시 병과 익산시 을, 남원 순창임시를 과열 혼탁 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달에 전주시 을과 김제 부안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열 혼탁 지역은 돈 선거가 우려되거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될 때 지정됩니다. 선관위는 과열 혼탁 선거구의 돈 선거와 흑색 선전, 그리고 불법 선거 여론조사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무인 항공기인 드론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시범 비행구역을 유치한 전주시가 탄소 산업과 연계해 드론 산업 육성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이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릅니다. 드론에는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드론을 지적 측량과 토지 실태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드론을 활용할 수 있으면 고해상도의 최신성의 영상을 가지고 국토조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인프라 사업을 할 때 큰 지원 수단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주에 드론 시범 비행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와 민간 택배업체 등이 2년간 집중적인 시범 비행을 진행합니다. 10제곱킬로미터의 시범 비행 구역에서는 야간과 장거리, 고고도 비행이 허용됩니다. 전주시는 드론 시범 비행구역 운영을 계기로 드론 제조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가볍고 튼튼한 드론을 만들 수 있는 소재인 탄소 섬유 산업과 연계해 차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론 생산에서부터 활용까지 기업들이 와서 기술 개발 내지는 기업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정부는 드론 산업을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랜드 조성에 나선 전남 고흥 등 많은 지자체가 이미 드론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도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진안군이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궤도 운송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리산 정령지 구간 도로에 전용 궤도를 깔아 산악철도를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진안군은 마이산 케이블카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남원시와 진안군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을 우려해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남자의 상징 와이셔츠를 소재로 한 여성 작가들의 전시와 전주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푸른 잔디밭과 빨랫줄에 매달린 하얀 천.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옥집의 오후가 여유로워 보입니다. 저녁 무렵 산책길을 묘사한 이 작품은 독특한 입체감이 돋보입니다. 작가 최지영은 한지에 입힌 가짜 금박으로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꼬집었습니다. 가금박은 진짜 금은 아니지만 더 진짜보다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 가금박을 통해서 인간의 허위의식과 욕심과 욕망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한국화가 19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현대 한국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작가 이길비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셔츠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고보현 작가는 아버지와 남편, 아들이 입었던 셔츠를 묶어 탄생과 죽음으로 연결된 시간의 흔적을 담아냈습니다. 여성 작가 4명은
남자의 상징인 와이셔츠를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그려냈습니다. 사고로 죽은 아내 레베카를 잊지 못한 막심은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막심의 저택에는 여전히 레베카의 그림자가 짙게 남아 있습니다. 뮤지컬 레베카는 긴장감 넘치는 구성과 강렬한 음악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남원 수지미술관이 오는 5월 29일까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행복의 선물전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청년 작가 6명이 참여해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조각과 설치, 회화 작품을 선보입니다. 완주군이 농식품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가공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가공시설은 봉동읍 로컬푸드 지원센터 안에 건립되며 전처리실, 위생실, 냉장 냉동실, 저온 작업실 등을 갖추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진안군이 올해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18개 사업에 47억 원을 투입합니다. 진안군은 용담호 상류 지역에 제초제를 쓰지 않는 우렁이 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와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오는 9월 2일 개막해 사흘간 열립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10년을 맞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JT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